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교수 박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들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그래도 소신껏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주제에 앞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좀 PPT로 간략하게 한번 함축을 해봤습니다. 아마 전통 연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것이 체록번일 겁니다. 탈춤도 체록되어 있고 인형극도 체록되어 있고 저희는 이 체록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연희를 학습하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구전으로 이제 저희가 또 연희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몸소 저희와 같이 움직이면서 그 연희의 기능을 깊이 있게 학습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전통 연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양한 레파토리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양 음악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양 음악 같은 경우도 저희랑 마찬가지입니다. 체록본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악보로 기록을 했고요. 그 악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클래식이라는 음악을 연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들은 저희가 하지 않은 연희 쪽 분야에서 하지 않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보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악보를 분석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관현악 기법, 악기와 악기의 하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대위법, 선율을 만드는 방법론들, 그리고 화성악, 어떻게 하면 음악들이 감미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자, 저희도 체록본이랑 선대 연희자의 연행 학습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희 공연이 재현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연희의 효과적인 창작과 연행을 위한 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연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체록본과 선생님들의 연행법, 제가 지금부터 연구됐었던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 연행법이 지금 정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용배 선생님의 즉흥법입니다. 이 조용배 선생님을 아마 잘 모르시겠죠. 무용 쪽에서 임혜방 선생님이 살풀이를 정리하셨고, 강선현 선생님이 태평무를 정리하셨다면 문둥북춤에 서사를 넣어서 작품을 만드신 분이 이 조용배 선생님이십니다. 이 조용배 선생님이 춤을 굉장히 잘 추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신의 즉흥, 신에 얽힌 춤이라고도 표현했고, 너무 춤을 즉흥으로 춰가지고 그를 200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즉흥의 신이 췄었던 춤에도 그 연행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조용배 선생님이 리허설을 했었을 때의 영상입니다. 자, 보면은 일률적인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 춤을 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은 제가 고정된 춤사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고를 돌리는 즉흥을 하십니다. 맺는 형식의 즉흥을 가시고요. 여기서부터 고성오광대를 활용한 다양한 즉흥물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연행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춤사위, 뛰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 춤사위로 연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끝으로 소고치기, 그런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고정된 춤사위로 넘어가죠. 자, 치면 소고 돌리는 즉흥입니다. 아까랑 또 돌리는 방법이 다르죠. 맺는 방법도 유사하지만 다르십니다. 즉흥, 여기서 다시 본인이 배웠던 여러 춤사위를 가지고 즉흥물을 만들어서 즉흥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뛰기로 갑니다. 자, 여기 무용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즉흥의 신이 이 다음에 무슨 춤을 출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어떤 즉흥을 만들지 그 연행 원리를 파악을 하면은 저희도 충분히 즉흥의 신께서 하셨었던 즉흥법을 소화해가지고 춤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금산 조용배 선생님의 즉흥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탈춤의 길. 제가 연구하면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잘 못 붙여서. 근데 일단은 탈춤의 길이 좀 멋있어서 이걸로 일단 붙였습니다.
자, 양주별사인데 혹시 보신 분들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노장이라는 배역과 옴중이라는 배역이 있습니다. 둘 다 중을 비판하는 춤이지만 둘이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노장은 두 명의 여인에게 유혹이 돼가지고 그 70대 노인이 파괴가 되는 내용이고, 옴중은 벽사의식무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한 춤입니다. 둘의 내용이 완전 다른데 탈춤의 길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연립과 상자, 도가 높은 중과 가장 어리고 깨끗한 상자도 춤은 완전 다르지만 춤의 길은 똑같습니다. 요 춤길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도 편집한 영상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전통 사자춤입니다. 왼쪽은 창작 사자춤이고요. 각각의 작품을 개별적으로 원래 먼저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완전 다른 작품입니다. 완전 다른 작품인데 갖고 있는 춤길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까 옴중과 노장, 연립과 상자처럼요. 전혀 다른 춤사이지만 그 춤길을 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연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춤을 만들었었던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너네들이 춤이 똑같은 줄 알았냐? 자신들도 몰랐대요. 이렇게까지 똑같은지. 비슷한 줄 알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만약에 내가 이 춤길을 먼저 가르쳐줬었으면은 이걸 창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들이 창작하는데 9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순서를 정리하는데 5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개월의 순서를 훨씬 더 짧게 단축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희 선대 선생님들이 춤을 정말 잘 추시는 선생님들의 춤길이거든요. 보증되어 있는 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작을 하면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거죠. 이게 바로 탈춤의 춤길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풍물의 즉흥법입니다. 이거 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런 식으로 그 즉흥법을 다가가지만 이 방법을 적용해서 탈춤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물놀이의 즉흥을 학습할 때, 자, 제일 먼저 상모를 배웁니다. 일사, 사사, 나비상,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그 다음에 악기, 상체의 움직임을 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발노름을 몇 동작을 배웁니다. 자,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을 너희가 마음껏 섞어서 연행을 해봐. 처음에 학생들이 잘 못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은 즉흥을 굉장히 잘 연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놀이에서는 이런 즉흥의 방법으로 그 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학과 발표에서 작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탈이 나는 시간이라고 작년에 저희가 탈춤을 주제로 가지고 해서 그 이제 작품을 만들었었는데요. 경상남도 지역의 7개 지역의 탈춤의 춤 사이를 다 배우고 야류, 오광대, 그리고 동네 학춤까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을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전통의 재현,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전통 레파토리가 될 수 있는 3개를 꼽아서 전통을 재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7가지의 춤을 모두 다 더해서 석거제비라는 작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전통과 타 장르 연극이죠. 연극과 만나서 저희가 새로운 형식의 창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사물놀이의 즉흥법, 그리고 조용배 선생님의 루틴을 만든 즉흥법, 탈춤의 춤길을 가지고 요 재구성을 만들었었던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탈춤은 생각보다 그 즉흥성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지금 연행되고 있는 탈춤은 즉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물놀이의 그 방법으로 그 일단 고성오광대 기본물을 먼저 해체했었습니다. 해체해가지고 하체의 동작을 해보니까 이렇게 6개의 동작이 나왔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체의 동작을 해체하니까 요 14개의 동작이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작년 탈춤 랩이라는 작품 그 사업에서 김지훈, 그리고 노병유, 이주원, 그리고 다 저희 학교 전문사생들입니다. 같이 넷이서 모여서 연구했었던 거고요. 전문사생들과 같이 연구했었던 것들을 저희가 학부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한번 해봐라고 해서 그 7개의 춤 사위를 해체하는 방법을 학부생들한테 알려주고 학부생들이 직접 연구해서 다 모든 춤 사위를 해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정된 1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된 1박은 무용에서 양팔을 들고 뭐 가만히 움직이지 않거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는 고정된 1박이라고 정리했고요. 좌우 대칭으로 한 박씩 움직이는 동작을 저희는 1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좌우 대칭 2박, 뭐 4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분박을 나눴습니다. 자, 이 분박을 나눈 다음에 자, 그럼 이 다 해체한 것들을 춤 사이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록할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음악에서 악보로 기록하는 것처럼 탈춤도 춤 사이 이렇게 기록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간보를 활용해가지고 기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보해가지고 아까의 분박을 가지고 춤 사이를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춤을 만들게 하니까 춤 사이가 며칠 되지 않아서 100개가 넘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춤 사이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유를 효율적으로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화성학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뉴욕에서 그 이민자 예술인들과 같이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라틴, 뭐 인도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그 나라의 음악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작곡을 해가지고 작품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화성학처럼 분리해서 춤 사이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구분했었던 방법이 5가지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본사위 유형, 뭐 저희가 달맞이, 찌르기, 학사위, 하나의 춤 사위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본사위 유형이고요. 그리고 춤 사이에 이음새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음사위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걷기, 뭐 큰 걸음, 작은 걸음, 중발, 긴발, 걷기 유형, 뛰기, 말채 뛰기, 가위 뛰기, 뭐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는 특이하게 다른 지역에 없는 백임새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만들었던 거를 이런 식의 유형이니까 구분을 해봐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걸 모두 다 구분을 시켰습니다. 구분을 시키고 춤을 만들게 했는데, 다 춤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배 선생님의 즉흥법을 집어 넣어서 안무하는 거를 미션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기록을 했었던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미션이 오프닝을 만들어라. 오프닝은 본사위로 너네들이 몇 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다양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는 걸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즉흥을 해라. 근데 그 즉흥에 여기 적혀 있는 루틴은 좀 다를 거예요. 조용배 선생님과 루틴을 만드는 건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뛴 다음에 백임새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너네가 구성하고 싶은 대로 구성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안무했었던 것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춤입니다. 하루 걸려서 만든 춤입니다. 손은 고성호강대의 팔이고 하체는 학춤에 있는 춤입니다. 더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춤 사이는 수영야류의 춤 사이, 그리고 동네 야류의 춤 사이가 같이 더해졌고 동네 학춤의 춤 사이가 같이 더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미 사물놀이를 통해서 상하체의 연행이 즉흥이 가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했던 것 같아요. 풀기 사이를 자기네들이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걷기를 만들어라. 자, 가산호광대의 팔, 그리고 고성호광대 걸음. 좀 독특한 걸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춤을 4팀이 만들었어요. 4팀이 다 만들어서 이때 코로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팀을 쪼개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4팀끼리 만든 다음에 자, 그럼 너네 팀에서 한 팀당 각 3분씩 작품이 나왔었는데 너네 팀에서 가장 좋았던 춤 사이들 다 뽑아가지고 대표들한테 줘. 그래서 모았던 춤이 요겁니다. 본사위 코드처럼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춤 사이를 만들 수 있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춤 순서로 만들어 볼까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연구했었던 춤길, 네, 저희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정말 뛰어난 연희자들이 밟았던 길이기 때문에 보증되어 있는 길이죠. 그 길을 고성호광대의 기본물을 제가 다 해체했습니다. 파란색이
본사위 유형, 그리고 그 녹색이 걸음 유형, 노란색이 뛰기 유형, 빨간색이 백임새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너네들이 했었던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집어넣어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너네가 하고 싶은 방법을 해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선생님의 춤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다. 벗어나도 된다. 하지만 기준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춤으로 날 확률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작년의 석고제비입니다. 이게 오프닝 부분인데 아까 전에 썼던 오프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이 오프닝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저희 전통의 선생님들은 항상 호흡을 위로 올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꼭 선생님과 똑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앉아볼래요. 좋다. 앉아서 오프닝을 만들어 봐라. 자, 아까 전에 앉았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러면 다른 팀에 있었던 앉아서 있었던 춤사위, 본사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쭉 이어서 춤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얹어가지고 춤을 만들게 했고요. 때로는 기존에 있었던 춤사위를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다른 춤사위로 만들어가지고 원사위를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불림이라는 기능이 처음에 시작이 됐다면 학생들이 굳이 처음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간에 할게요. 오케이, 중간에 가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의견이 자, 굳이 탈춤에 동해안별 신구 장단으로 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동해안으로 가봅시다. 동해안으로 갔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장면이 훨씬 더 에너지 있는 장면으로 다시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석고제비를 만들어서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춤의 연행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그 양조별산대 타령장단이 굉장히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그 일률적인 타령장단 안에서 그 엇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춤 사이에 볼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김상용 선생님의 엇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유경이라는 봉산탈춤의 그 연희자가 계신데 그분은 12개밖에 없는 춤 사이를 장단을 붙여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수십 가지의 춤 사이를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홍효진 선생님의 연구인데 작년에 요번에 졸업하신 무속의 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흐르는 대로 출 줄 알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춤을 만드는 원리가 있었고 즉흥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윤석 선생님의 즉흥을 저희 전문사 학생 장진규 학생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쪽에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동해안별 신굿을 포기한 사람을 동포자라고 합니다. 그 동포자들이 약간 그 가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별 신굿을 포기하는데 김용택 선생님은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락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가락을 가지고 너네들이 자유롭게 채워봐라라고 하는데 이 방법론 가지고도 어려워서 저희 전문사 학생 전지한 학생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보해가지고 기본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락을 하나하나 다 순차적으로 연행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블록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즉흥법을 연주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가락은 못 치더라도 이제 동포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푸널이라는 장단은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김용배 선생님, 깽가리로 굉장히 유명하셨었죠. 이 선생님이 선반에서는 북을 쳤었습니다. 이건 올해 이제 방성혁 선생님 그의 연구였고 이번에 무형유산학회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김용배 선생님이 깽가리를 쳤었기 때문에 이 북 연주 안에서의 그 깽가리 주법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연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정리해서 지금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김정희 선생님 동해안별 신굿 깽가리 굉장히 유명하시죠. 지금 전지한 학생과 이거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 엄청나게 긴 연주가 하나의 패턴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대단한 연주를 해내고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연주들이 오롯이 전공생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 11가지의 타법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학생들이 연구를 했고 이것이 또 국립국악원에 등재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깽가리의 그 연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극도 굉장히 연구된 게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연극 쪽에서는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연극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연희의 연행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연희의 연행을 가지고 연희의 장면을 하나를 만듭니다.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면을 확장을 해놓은 다음에 작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구조를 만든 다음에 A 그리고 A 다시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선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을 다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하나의 연희 연행, 저 탈춤 연행하면서 선생님들 아무렇게나 한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 엄청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연행들이 있고요. 그 연행들도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연행 원리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살풀이의 연주인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작곡을 만들어가지고도 해야 되고 가락을 즉흥적으로도 연주를 해야 되고 아까 김용배 선생님의 북연주법을 가지고 이건 작곡가한테 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연주 곡도 만들어가지고 진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석거제비에서 만들었던 방법이 탈춤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풍물, 무속춤 다 적용 가능하고요. 연희과 학생들은 이제 춤을 췄었을 때 같은 춤을 더 이상 추지 않아요. 그 안에서 자기의 그 개성을 살린 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요. 기존에 있었던 장단을 만든 연행 원리 그 안에서 굉장히 학생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리듬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가지고 연주곡도 만들어 오고요. 네, 춤의 연행 원리를 알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인 크럼프 같은 춤들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다양하게 춤을 만들어냅니다. 네, 봉산탈춤 사자춤에 북청사자 노름의 춤 사이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웃다리 풍물 6차 장단, 풍물의 장단에 중국 사자춤 사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자춤을 다시 안무할 수 있습니다. 봉산탈춤 사자춤에 태평무처럼 올림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연희의 연행, 연희의 전통 아마 앞으로도 계속 깊숙이 학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창작을 계속 같이 진행해 본 결과 전통을 잘하는 학생들이 전통을 깊이 있게 팠었던 친구들이 확실히 창작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희의 전통과 그리고 앞으로 연희과는 원리를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전통 연희만을 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그 재구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커리큘럼에 녹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희에서의 그 연행 원리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타 장르와의 창작도 훨씬 더 원활하겠죠. 자, 극작과 연극 저희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저희 탈춤에도 플롯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극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연희 쪽에 굉장히 즉흥을 만들어내는 춤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론들 굉장히 많고요. 가면 쓰지 않더라도 현대무용 쪽에서 이 연희의 형식을 가지고 춤 만들어서 작품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지만 전통 연희에는 그 신화적인 그런 오브제를 활용해가지고 극을 연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장단을 만드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타 장르와의 그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